안녕하세요. 당신의 다름을 찾아드리는 열정 메이커 장정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스튜디오가 아닌, 이렇게 줌에서 네, 줌이라는 말이 안 나왔네요. 줌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. 그 이유는요. 제가 지난번에 MBTI 네 가지 선호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오늘은 그 네 가지 선호 지표를 가지고 대체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제 채널을 뭐 많지는 않지만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저와 이렇게 비슷하게 아이를 키우고 계신 엄마 또는 아빠, 부모님이 많으세요. 그러면 이 MBTI를 통해서 일단 나의 양육 태도를 알아볼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우리 아이의 학습 태도도 같이 연결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. 근데 오늘 그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려면 너무 길어서 오늘은 나의 양육 태도, 다음 시간은 자녀의 학습 태도에 대해서 제가 재미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자료를 통해서 이미지를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더 이해가 좋아서 줌으로 제가 인사를 드렸고요. 자료를 같이 띄워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. 네, 짠, 나타났어요. MBTI를 알면요.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할 수 있죠. 근데 요새는 조금 안타까운 건, 사람 성격이, 어떤 성격이 더 좋고, 어떤 성격이 더 나쁘다, 이런 건 없는데, 좀 이제 재미를 위해서, 짤이나 뭐 그런 밈 같은 걸 보면, 어떤 유형은 굉장히 좋고, 어떤 유형은 또 되게 이렇게 막, 좀 과몰입돼가지고 오버돼서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결국 MBTI는 16가지 유형으로 나뉘어는 놨지만, 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, 이런 사람이구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놓았고요. 이것을 가지고 사실 내 유형을 통해서 우리 아이, 아이도,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고, 이것을 또 우리 아이한테 이제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MBTI를 통해서 양육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여기 보시면 유형별 양육 태도, 이미지가 이렇게 짠 나왔죠. 제가 이것 때문에 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. 자, 여기 보시면 E형과 I형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. 그래서 외향형인 부모님들은 아이들 데리고 밖으로 다니고 막 이런 거 진짜 좋아하죠. 대신 반면에 본인이 에너지가 넘치는데 아이가 어떤 유형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. 무조건적으로 아이가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좋아라고 해서 막 데리고 다니고 엄마도 에너지 충전하고 좋겠지만 또 이 반대 유형의 아이들은 또 그걸 되게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.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. 저희 첫째 아이는 밖으로 나가는 걸 싫어해요. 근데 저는 또 E형이라서 밖을 막 같이 나가서 다니고 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근데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게 되게 그냥 마냥 저의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이제 아이가 크고 나는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엄마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그렇게 강요하지 않고 아이를 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E형의 부모님들은 아이의 성향에 맞게끔 잘 양육을 하시면 좋고요. 또 내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. 아이의 양육을 떠나서 그럴 때는 가족의 도움을 받는 거죠. 그리고 또 내가 외부로 에너지를 나가서 충전도 하고 이렇게 양육을 현명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. I형 같은 경우는 또 조용히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분들이에요. 그런데 아이도 그렇게 같이 성향이 비슷하면 다행이지만 여기는 또 아이가 E형인 경우는 부모님은 집에서 좀 에너지도 충전하고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이렇게 충만해지는데 아이는 계속 밖으로 나가자고 하면 부모님이 굉장히 지치고 기가 빨린다고 하죠.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. 그래서 사실 I형인 부모님들은 그런 유형을 잘 이렇게
감안해서 아이가 이제 에너지를 또 발산을 해야 되잖아요. 이럴 경우는 또 반대로 아까 E형 부모님과 조금 다르게 부모님은 좀 자기만의 시간을 갖되 아이의 그 에너지를 가족을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 네,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, 양육을 해 나가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죠. 자, 다음은 S와 N. S는 감각형, 네, N은 인식형이라고 해서 기억나시나요? 네, S는 오감을 활용해서 경험, 네,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자녀가 뭘 하고 싶어 하지? 이런 거 현실에 딱딱딱 파악 되게 잘 하시고요. 그리고 또 이제 그 E형에다가 S형인 경우는 감각적으로 실제 나가서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이 부모님도 좋아하고 아이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. 그런데 반대로 또 N의 유형이 약간 어떤 사물이나 이런 것들의 이면, 예, 그리고 가치, 이런 것들, 그리고 상상하는 거, 미래지향적인 그런 모습들이 아이한테 비춰질 때 공감하기보다는 너는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니? 라고 해서 이해를 못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어떤 유형인가,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나 잘 파악을 해보시고, 내가 조금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도, 아이가 이럴 수 있구나라고 공감해 주시면 되게, 예, 아이에게 도움이 되겠죠. 반대로 우리 N형, 예, 인식형의 부모님들은 S형의 부모님들이 갖고 있지 않은 예, 또 장점을 갖고 계세요. 그래서 아이에게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잠재력을 또 이렇게 볼 수 있고 통찰할 수 있는 힘도 있으시고요. 그리고 또 아이가 양육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이 방법이 옳아라고 외치기보다는 좀 나만의 예, 새로운 방법들이 좋아라고 하면 그런 방법들로 접근하기에도 충분히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는 힘이 있으세요. 그 대신 이제 S 유형이 갖고 있는 그 경험을 하고, 네, 좀 구체적이고, 이 현실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들, 그런 게 조금 이제 보완이 된다면, 우리 인식형의 부모님들께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. 자, 다음은요, T형과 F형이에요. 여기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나쁜 부모야, 좋은 부모야를 마치 가르는 듯한 네, 그런 그 느낌을 많이 받으세요. T형 같은 경우는 사고형이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좀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이에요. 근데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시험에 50점을 받았다. 이러면요. T형의 부모님들은 사실 물론 속상하죠. 근데 속상한 마음은 일단 알겠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을 어떻게 50점을 좀 높일 수 있을까? 벌써 이제 방법을 찾고 어떻게 할지 아이한테 질문을 하고 왜 그랬는지 묻고 막 이렇게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이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예, 당연히 부모님들의 사고는 이게 당연해,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아이한테 나도 모르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이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네, 유의하시고요. 대신 아이에게 좋은 장점은 주도적으로 아이가 좀 스스로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사고할 수 있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당연히 부모에게도 배울 수 있고요. 부모님도 아이에게 그렇게 자라기를 참 많이 교육을 하겠죠. 대신 F형의 부모님들은요,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참 좋은 자질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. 일단 이 공감, 네, 그리고 수용해주고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또 잘 하시는 분들이라서 우리 아이가 나는 우리 엄마한테 충분히 사랑받고 있어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. 대신 아까처럼 50점을 받아왔어요. 그래서 이 속상한 마음은 충분히 알아줬어요.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좀 개선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있어서 사고하고 아이랑 같이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우리 F형 부모님들은 또 그런 것들을 살짝 보완해서 아이랑 네, 이렇게 양육을 해 나가면 도움이 되겠죠. 자, 마지막으로는요.
J형과 P형의 부모님의 양육 태도예요. 자, 여기에서도 일반적으로 J형은 참 계획적이고, 예, 되게 좋은 유형으로 알려져 있고, P형은 되게 계획이 없고, 네, 너무 자유롭고,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, 사실 각각이 장점과 보완할 점이 있어요. 우리 판단형 J형인 부모님들은요, 자녀가 당연히 일상생활에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착착착 할 수 있게끔 부모님이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도 자연스럽게 배우고 습득하고 일상생활 그 습관을 잘 잡을 수 있겠죠. 반대로 이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부모님의 이 방법이 너무 옳아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우리 특히 아이가 P형이다. 그러면 부모님이 이제 숨 막히고 힘들 수 있어요. 그리고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기다려주지 못하고 막 닥달하고 너 이거 왜 안 했어? 빨리 해야 돼라고 해서 아이를 되게 체근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사실은 아이의 유형도 어떤 유형인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.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어린 시기일수록 P형인 아이들이 많아요. 왜냐하면 잘 모르고 또 그 습관이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. 그래서 오히려 J형인 부모님들이 당연히 좋을 수는 있어요.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조금 성장하고 그 습관을 잘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마음은 답답하지만 잘 잡고 기다려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. 반대로 우리 P형 부모님들은 되게 자유롭고 또 융통성 있고 유연하세요. 그래서 J형 부모님들과는 조금 달리 이럴 수 있지. 그리고 아이한테 좀 기다려줄 수도 있고 또 아이랑 같이 좀 여유 있을 수 있어요. 그런데 반대로 그 J형인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그 장점, 딱 이렇게 일상생활 습관을 잘 계획하고, 그걸 실천하고, 정리정돈하고, 이런 것들이 부모님이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자녀도 그거를 자연스럽게 배우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사실은요, 부부가 반대 유형이면 아이가 이 유형인 엄마의 모습, 아니면 이 반대 유형인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두 부모님의 장점을 잘 활용해서 육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결론이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강의를 통해서 부모님들을 만나보니까요. 의외로 같은 유형인 분들보다 반대 유형인 부모님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, 부부가. 사실 저희 부부도 반대 유형이거든요. 단 하나도 일치하지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느끼기에도 엄마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럴 때 조금 피하고 싶고 또 반대로 아빠가 이런 장점이 있는데 아빠는 이런 점이 조금 부족해서 엄마가 그거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이 아이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MBTI를 파악을 하시고 내 양육 태도가 이랬었구나라고 알게 되시면 한층 더 나와 남편의 모습도 이해할 수 있고요. 자녀를 또 현명하게 키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. 자, 오늘은 제가 우리 부모님의 MBTI로 나의 양육 태도를 알아봤고요. 다음 시간엔 우리 아이들의 학습 태도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고요. 다음 시간에 꼭 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.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.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잘 기다려 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. 안녕.